정영진 축의 매불쇼. 정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외우고 있겠죠. 과학 재밌는 겁니다. 지금 출발. 이건 왜 이럴까? 아 오늘 또 자신 있나 보네. 자신 있을 때 혼자 오거든. 오 자신 있나 봐. 오 과학계의 유시민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코너 중에서 조회수 10만도 안 나오는 과학 코너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댓글 내용은 제일 좋아. 아 그렇죠. 재밌다고. 재밌지. 그 어. 주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뭐 아이랑 같이 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 보면. 네. 근데 안 봐. 아 일단 클릭해서 보면 재밌는데. 다 좋아해 진짜로. 유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그거 희한해. 이건 나의 숙제예요 지금. 과학 말고 다른 걸로 이름을 좀 붙여야 되나? 아 그럼 썸네일에 네. 유시민을 박아놓고. 아 근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제가 또 유시민 작가님 그 알릴레오 북스에 섭외가 와가지고 오. 같이 또 유시민 작가님이랑 하기로 했거든요. 오 그래서 대박. 제발 조회수 좀 잘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와. 어떻게든 다 유시민 묻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고. 네. 자 오늘 얼마나 자신 있는 주제를 갖고 오셨길래 혼자 나오셨는지요? 오늘은 사실 예전에 제가 그 바퀴벌레만 집요하게 사냥하는 기생벌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 능쟁이 벌이라 그래서 어. 그때 굉장히 좀 신기하다 재밌다라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런 철저하게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 총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그 서민 교수님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생충은? 그래도 이제 제가 매불쇼 특화시켜서 네. 좀 더 이제 쉽고 재밌게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 기생충 나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참 이 기생충의 숙주를 참 이상하게 조정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다양한 기생충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충들이 왜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숙주를 조정하는지를 두 형님들이랑 청취자분들이 같이 맞추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재밌지 않을까. 아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그 저번에 이제 능쟁이 벌이라는 바퀴벌레만 집요하게 조종하는 녀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비슷한 기생벌을 먼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치벌과의 기생벌이라는 녀석은 이 나방애벌레 알을 까거든요. 나방 애벌레. 네. 근데 신기하게도 알을 까서 그 알이 깨어나면은 애벌레에 있는 영양분 좀 빨아먹다가 유충이 되면은 애벌레 몸에서 나와서 저렇게 지금 위에 보는 것처럼 고치를 까요. 번데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밑에가 애벌레고 위에가 애벌레에서 이제 알에서 까고 나와서 이제 고치가 된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주 몸에서 나온 애들이 저 위에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많이 있었어요? 저렇게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고생했네 애벌레.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기생벌이 먼저 침을 싸가지고 애벌레 속에 알을 깝니다. 기생벌이 네, 애벌레 속에 어디 애벌레에다가 침을 꽂아? 네 침을 꽂아가지고 알을 까요. 알을 까. 그럼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이제 그 부활을 하겠죠. 잘하겠죠. 잘하겠죠. 응. 적당히 영양분 빨아먹고 응. 이 애벌레를 조종해가지고 이제 애벌레 몸에서 나와요. 와 그냥 나와. 네, 나와서 그 위에 지금 그 고치를 만든 상태, 번데기 된 상태가 저 위에 있는 알들이거든요. 어. 고치 상태거든요. 왜 근데 요 이렇게 커? 근데 기생충인데. 기생충인데 작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커져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응? 애벌레가 제가 신기하게 지금 밑에 붙어 있잖아요. 응. 애벌레가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기생충이 나갔으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도망가요. 왜 조정해? 조종을 해요.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보통 저기 있는 고치는 딱정벌레 같은 애들이 오면 얘 잡아먹거든요. 근데 번데기 상태는 속수무책이라서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아, 저 네. 하얀 애들은. 네, 저 하얀 애들. 그런데 이 애벌레 몸에 그 조종하는 물질을 남겨 넣어가지고 애벌레가 죽는 순간까지 저 고치가 성층으로 깨어날 때까지 끝까지 호위무사 보디가드 우와. 역할을 한대요. 너무 불쌍하다. 어디? 야, 그거 신기하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제가 밤새 편집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 마지막까지 빨리네. 자 저게 지금 딱정벌레가 와서 아무 반응 없죠. 이거는 기생충에 감염 안 된 애벌레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딱정벌레 오면 감염된 애들은 보세요. 바로 막 쳐냅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저렇게. 저렇게. 저 기생충한테 해가 될까봐. 네, 딱정벌레 같은 거 오면 바로 저렇게 쳐내버려요. 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 이거 좀 가슴이 아프네. 딱 성충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애벌레는 네. 와. 한 번 피 빨리면 끝까지 빨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빨리는 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진짜. 아, 좀 짠하네. 그리고 쟤네는 그리고 성충도 못 되고 죽는 거죠 그냥. 그렇죠, 죽어버리는 거죠. 뭐 영양분 다 빨리고 빨릴 대로 빨리고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이제 날아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아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기생충은요. 그 리베이 로이아라는 기생충인데요. 이 기생충은 개구리한테 감염되거든요. 숙주가 개구리야. 근데 숙주를 감염시키면 신기하게도 개구리 다리가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중간 다리가 아닙니다. 진짜 다리. 진짜? 밑에 거 진짜 저렇게 된다고? 저런 식으로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겨요. 뒷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리베이 로이아라는 기생충은 이 사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에 비타민 A가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리 두 개가 딱 생겨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적으면 다리가 안 생기고 너무 많으면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 기생충이 일부러 비타민 A를 쫙 만들어 가지고 와.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상 개구리랑 속도나 점프 비교를 했더니 점프는 41%나 점프 못 하고 그다음 헤엄치는 속도도 37%나 줄어드는데 네. 그럼 왜 굳이 왜? 이 다리를 왜 만들어? 이 다리를 바보같이 숙주를 더 불편하게 왜 만들 것 같아요? 그거 아주 바보 같은 놈들이네. 아 일부러 바보로 만든다. 네, 바보로 만들어요. 그 이상한 놈들이네. 자기가 움직이기 더 편한가? 뭐예요? 바보로 만들면은 잡혀먹기 쉬워서. 이거 역시 뭐야? 우리 체육 형님. 손 뒷발에 씨 잡았나봐 내가. 아 이거 잡혀먹기 쉬운데 왜? 이 최종 숙주가 사실은 개구리가 아니고요. 뱀이지. 아니요, 새예요. 새지. 네. 와. 아 새한테 잡혀먹히려고 네. 와. 중간 숙주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들어서 잘 못 움직이게 해서 무조건 새한테 잡혀 먹히게 만드는 거예요. 와, 새에 먼저 들어가기는 어렵잖아. 날아다니니까 맞지? 그렇죠. 와, 이 대박이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좀 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다- 단어는 좀 삼가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몸을 잘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몸 모양이 아니라 아예 조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 숙주를 맞아요. 숙주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미를 조종하는 장형 흡충이라는 그런 기생충 제가 준비했는데 보통 개미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거든요. 잠 자다가 또 이제 낮 되면 또 이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어떤 한 개미가 갑자기 밤에 자는데 목류병에 걸린 것처럼 개미굴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신선한 풀 끝으로 가서 탁 이 자기의 집게를 탁 찝어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런 식으로 밤새 해가 뜰 때까지 매달려 있어요. 개미가 네, 뭔가 좀 만화 같다. 네. 개미 생긴 게. 원래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죠 쟤는. 네. 그런데 새벽에 저러고 있다. 있다가 해가 뜨면 다시 잠에서 깨서 동굴로 돌아가서 일을 해요. 어. 왜 저럴 것 같아요? 아 얘도 뭐 누구한테 잡혀먹혀야 되나? 형은 뭐 창작이 안 돼? 저 뭐 이게 좀 안 돼 그런 게 잘. 나 힘들어. 상상력의 한계가 정영진의 한계입니다. 그 체육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풀 위로 새벽에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죠. 밤새 원래 집에 가 밤새, 있어야 돼. 예. 해가 뜰 때까지 콱 해가 물고 뜰 있다가 때까지. 물고 있다가 물고 있어. 그렇습니다. 네. 내려가죠. 응? 수분 섭취. 야 씨. 정답은 영지형이 맞습니다. 아 그래? 이 신선한 풀을 뜯어 먹는 애들이 주로 새벽에 오는 소랑 양인데 얘네들 최종 숙주가 소양이에요. 소양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뜯어 먹히면은 안전하게 이제 소양 배로 가서 알을 까는 거고요. 안 잡혀 먹히면요 다시 일하고. 이 뇌를 조정한 거 풀어버려요. 그럼 이제 개미가 물고 있다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딱 깨거든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개미굴로 돌아가서 일해요. 들어가. 결국 무한 반복. 잡혀 먹힐 때까지. 잡혀 먹을 때까지. 네. 와. 얘네들은 지가 이렇게 조종당하는 건 아나? 모르겠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기생충 대단하다. 진짜. 근데 대단해. 이게 단순히 조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생충은 개미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실제로 형태나 색깔까지 바꾸는데 개미의 형태? 형태나 색깔을 바꾸는데요. 네. 제가 재밌는 이제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있는 굉장히 맛있는 과일 사진을 하나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기 영상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 레드베리한 과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네. 오른쪽 아래 저게 개미예요. 네? 저 지금 오른쪽 저 개미 보이나요? 개미. 영상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다시. 지금 아예 지금 구분을 못해. 네? 오른쪽 중간에 좀 크게 좀 해줘봐. 오른쪽 중간에 네. 오른쪽 중간. 네.
오른쪽 중간이라는 게 뭐야? 오른쪽 저 개미잖아요. 배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보이나요? 아 열매 나머지 왼쪽에 있는 애들은 열매고 다 열매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 쟤는 개미배예요. 개미. 아 여기 세 개는 과일이고요. 오른쪽 하나는 배라 이거지. 개미 배인 거죠. 개미 배라고. 그래서 알았어. 레드베리인 척 연기를 하게끔 기생충이 조종을 하는 거고요. 저 개미를 저 개미들요. 원래 저렇게 안 생겼는데. 원래는 시커멓게 생겼어요. 심지어 저기서 응. 그 영상을 또 계속 틀어줄 수 있나요? 네. 개미 배를 감염 안 된 개미는 원래 개미 배를 밑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위로 들어올리게. 감염되면 저렇게 빨갛게 변하고 들어올리게끔 만들어. 들어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들어올리게 만들까요? 이거 먹혀야지. 그 제가 더 먹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 숙제는 사람이야, 맞지? 과일 따 먹잖아. 사람 맞지? 사람이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이 구분할 줄 아니까 보통 새들이 최종 숙주인데요. 새. 이걸로 잡아 먹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 그래요. 야 감염돼서 빨갛게 변했는데 그걸 또 들어올리게끔 만드네. 새들한테 가는 거는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새들이 이제 많이 넓은 지역에 날아다니고 그리고 새똥을 주로 이제 이런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를 많이 감염시킨다. 네, 참 신기합니다. 아유, 참 어떻게 개구리 배에 들어갔다가 개구리를 먹히게 할 이거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게. 너무 신기하다. 그거 연구해야 돼.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맛보기고요. 맛보기야? 이렇게 맛있다고? 맛보기가 이렇게 맛있어? 자, 지금부터 메인 디시인데요. 네. 이제는 단순히 색깔만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흉내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달팽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달팽이 하면은 더듬이가 뭐 하얀 색깔이거나 갈색깔이거나 좀 투명하거든요. 근데 제 달팽이 보면 더듬이가 좀 약간 초록 색깔 연두색으로 패턴 있지 않습니까? 아 밑에 네. 두 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기생충 파라독섬이라는 기생충인데 얘는 달팽이의 더듬이를 저렇게 색깔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알록달록하게 마치 살아있는 애벌레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요. 애벌레처럼. 심지어 얘를 나무 끝까지 조정을 시켜서 새한테 잘 보이게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은 징그러울 수 있어요. 네, 저게 바로 기생충이 애벌레인 척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달팽이를 저렇게 만들어 저렇게 버린 거예요? 만들어요. 그래서 꼭대기로 유도를 시켜서 결국 새한테 저렇게 잡혀 먹히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달팽이를 죽여야만 했냐? 아이고. 저는 이런 거 조사하면서 그나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우리도 어쩌면 기생충에 조종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준비했는데 형, 난 한계가 없어. 사람이 조정당한다고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요. 나도 어떤 기생충에 감염돼서 못 웃기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거. 감염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냐? 근데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거는 영진이 형은 무조건 감염돼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에 대해서. 무조건이야. 나는 네, 영진이 형. 얘는 또 숙주가 누구야 그럼 도대체? 그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메인 디시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게 사실은 그 어떤 기생충이 그 거미를 감염시키는데 얘는 진짜 이해가 안 되게 하는 행동을 유도해요. 거미한테. 네. 그래서 이 거미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요. 니엘센이라는 기생벌은 이 거미 몸에 알을 까는 게 아니고요. 거미 이제 등 부분에 알을 까요. 그러면 노랗게 저렇게. 그러면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평생을 저 거미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단순히 피 빨아먹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얘가 또 이 거미 몸에 거미를 조종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넣으면은 당연히 애벌레가 이제 뭐 잘 성장하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거미가 평생 만든 거미줄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없애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미가 지가 친 거미줄을 없애게 다 만든다고요? 없애게 만들어요.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는. 그 영상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건 너무 웃기다. 네. 평생 자기가 내 집장만 했는데 그냥 철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 보이죠? 없애고 있죠. 지금 다 찍고 있죠. 저 완전 백지화네. 네. 거미가? 네. 왜? 완전 전면 백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전면 백지화. 좀 뭐 원희룡 감염됐나? 뭐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저 거미줄에 자신들이 걸리나? 그러니까 설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이 거미가 네. 이제 거미 등에 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네. 근데 얘네들이 주로 죽는 이유가 이 거미줄이 찢어져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거미랑 같이. 네. 그러면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네. 더 이걸 두껍게 만들어야 될 텐데 촘촘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할까? 네. 주로 거미줄이 찢어진 이유가 이제 그냥 사람인 경우는 제외하고 대부분은 새가 못 보고 날아가다가 거미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걸리게 하려고 뼈대만 이제 나선실이라고 방사실이라고 하는 뼈대만 남겨놓고 다 없애거든요. 대신 그런 거미는 뭐 못 먹어서 뭐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피도 안 나오고. 근데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거의 애벌레가 다 빨아먹은 상태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네. 여기서 이 애벌레 기생 애벌레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뼈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뼈대를 더 두껍게 다시 만들어요. 뼈대를 더 두껍게 만들게. 뼈대만 남았을 때는 네, 그 뼈대만 더 두껍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두껍게 만든 후에는 남은 거미에 안에 있는 영양분 액체까지 쭉 다 빨아먹고 네. 껍데기를 버립니다. 거미를 네. 그런 다음에 중심에서 자기가 번데기 고치를 상태를 만들어서 성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와.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하다. 남아 있는 뼈대만 저렇게 두껍게 만들어. 계속 두껍게 만들어. 저거 지금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정을. 네, 조정당하는 거미 겁니다. 불쌍해. 와, 진짜 열심히 조정당한다. 야, 열심히 하네. 그리고 저렇게 딱 빨아먹고 쭉 빨아먹죠. 버리고 버리죠. 고치됩니다. 고치되죠. 그럼 이거 왜 이럴까요? 왜 뼈대 남아 있는 거는 저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까요? 오히려 그 천적들이 네. 이게 좀 굵어져야 잘 보이니까 거미 근처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맞아. 갓영진. 상상, 기분 누가 상상력, 너무 나쁘다. 창조. 기분 너무 나쁘다 진짜. 와. 형이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최근 들어 기분 제일 나쁘네. 이 연구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과연 그 조류 새들의 시야에선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통 사람 시야는 그 거미줄을 다 찢어버린 기생충에 감염된 일반 거미줄이랑 그다음 기생당한 거미줄 둘 다 보이긴 하거든요. 사람 눈에는 왼쪽 오른쪽 다 거미줄이 보이긴 하죠. 근데 새들 시야 입장에서는 새들은 자외선을 주로 봐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서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오른쪽에 일반 거미줄 같은 경우는 새 시야에는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새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서 다 찢어버립니다. 근데 왼쪽에 기생당한 거미가 다시 친 거미줄은 새 보이네요. 입장에서 완전 선명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굵은 게. 그래서 이제 장애물로 인식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생존율이 올라갔다. 거미 너무 불쌍해. 정현 씨 때문에 뭐 최국 돌대가리다. 어떻게 너는 기생충보다도 뇌가 발달 안 했냐 난립니다 지금. 나 진짜 속상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 이제 곤충 얘기했으니까 네. 좀 복잡한 동물은 조정 안 할까? 고등동물. 고등동물. 어렵겠지. 그럼 이제 포유류로 한번 넘어가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포유류 중에서 제일 단순한 동물이 쥐거든요. 근데 쥐들은 보통 고양이 만나면은 그냥 꼼짝 못하거나 도망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 이 쥐는 기생충에 감염된 쥐인데요. 잘 보세요. 고양이를 오히려 공격해 저렇게. 우와. 막 싸워요 이렇게. 와. 미친지. 네. 와 고양이. 고양이가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와. 쥐를 미치게 한다. 쥐를 미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에 감염됐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됐는데 얘는 그 쥐의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란 부위가 있거든요. 이 편도체가 이제 우리 뇌 중심에 이제 완두콩 모양의 아주 작은 두 개 알갱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억제를 하면 얘가 겁을 안 먹어요. 실제로 사람도 편도체가 좀 억제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겁이 사람들은 없어요? 실제로 그 막 줄 없이 암벽등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절벽에. 그런 분들 조사해 보면 실제로 편도체가 많이 억제돼 있거나 축소돼 있다 그러고요. 아마 최욱은 그 편도체가만 고구마만 할 거야. 고함보다 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숙주가 네. 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정을 해서 이제 쥐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게. 저게. 와, 하필이면 고양이 얘가 최종 숙주야 또. 네, 고양이가 최종 야 숙주. 이거 진짜 너무 만화 같은 얘기다 이거는.
하필 통과 제리처럼. 와, 그거 어떻게 알았네?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쥐라는 걸.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고. 그 고양이 앞에서 막 미친 짓 하게 만들고 결국 고양이가 잡아먹게 때려봐, 만들고. 때려봐, 때려봐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무조건 때릴 수밖에 없게. 그쵸. 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됐냐면 고양이 소변 냄새를 맡으면은 원래는 오줌을 지르거나 도망가는데 성욕을 느껴서 오히려 거기에 더 달라들게 달려들게 만드는구나. 그럼 무조건 잡혀 먹지. 무조건 잡혀 먹히는 거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 좀 작은 포유류 말고 좀 더 큰 포유류는 안 조정할까? 좀 더 크게 가봅니다. 자, 사람처럼 이 그 무리 생활을 하는 포유류 중에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요. 늑대예요, 늑대. 늑대. 늑대들은 무리 생활하는데 그래도 늑대는 알파 메일이라 그래서 우두머리가 그 전체를 거스리거든요. 근데 아까 그 여기 톡소포자충이 사실 이런 그 포유류를 감염시키면은 행동을 과감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한테 행동하는 것처럼. 네. 설마 그러면 여기 미국 전역에 있는 이 회색 늑대도 그 알파 메일이라는 우두머리도 설마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있지 않을까? 오. 그 가설에서 해봤거든요. 오히려 뭔가에 감염된 거 아니겠느냐. 네, 왜냐하면 얘는 이상할 정도로 리더십이 강하고요. 과감하게 행동하고요. 싸움을 잘해요. 오, 재밌다. 검사했더니 어땠을까요? 감염돼 있으면 이거 대박인데. 대부분의 알파 메일은 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있었고요. 와, 이 대박이네. 결국 환자들이었네. 그렇죠. 그리고 베타 메일 있잖아요. 싸움 못한 애들. 걔들은 거의 감염 안 돼 있었대요. 와, 이 대박이다. 감염되는 애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건가?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감염된 애들은 그 무리에서 그 감염되지 않은 늑대에 비해서 46배나 우두머리가 될 확률이 높고요. 와. 아예 무리를 떠날 확률도 11배나 높다 그러고요. 그래서 실제로 톡소포자충이 이 늑대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봤더니 일단 과감하게 행동하고 편도체를 억제해서 공포감을 안 느끼게 하고요. 남성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성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한대요. 성행위를 많이 하게끔 해? 번식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무조건 우두머리한테 도전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차라리 떠나는구나 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는 비율도 높고. 떠나는 비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늑대무리에선 톡소포자충이라는 이 기생충 자체가 얘네들을 쫙 이렇게 뭔가 좋게 있게 유도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늑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있는 인구들이 많거든요. 와, 진짜? 한국은 그나마 다행히도 5% 미만이라 그러고요. 네. 근데 뭐 서양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국가별로 있대요. 근데 최근에 이 그 저널지에서 게재된 논문 중에서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성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시키게 해서 서로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든대요. 서로가? 네. 결과적으로 성 접촉 기회를 늘려서 자기도 빠르게 퍼지게끔 하려고. 와, 형 어디서 맞은 거야 그거? 와, 이 형 감염 잘 됐네. 아니, 얘는 그럼 우린 진짜 어디서 주로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성 접촉이나 이런 스킨십이나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길고양이들이 대부분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돼 있는데 길고양이 대변이라든가 너무 자주 만지면 이게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이 형 고양이 키우거든. 형 고양이 키우잖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길에 내보냈다. 이 형 고양이 키우거든. 와, 대박이네. 약간 떨어진다 싶으면 고양이 쓱. 고양이 무조건 키웁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가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상관관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 미국 메리랜드 연구진이 여성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도 감염 안 된 여성에 비해서 감염된 여성들이 이게 그 과감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도 비율이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17배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까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네. 재밌네. 와, 흥미로운데 오늘. 오늘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기생충이 무조건 우리한테 안 좋을까? 그래서 유익한 점도 최근 들어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딱 세 줄만 말씀드리고 톡소포자충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특별히 다른 부작용은 없잖아요. 리더십 강하고. 근데 너무 또 이제 잘못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확률도 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근데 기생충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뉴스 중에서 하나가 기생충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왜냐면 기생충이 우리 몸에 있는 영양도 빨아먹으니까. 옛날에 뭐 마르면 야 너 뭐 그 회충 있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양이 쌀 한 톨 정도도 안 돼요. 그래. 그 이거는 사실 낭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알레르기나 뭐 비염이라던가 알러지 두드러기 생기지 않습니까? 체육 형님도 되게 고생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최근에 이 원인 중 하나가 기생충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인식을 해서 막 공격을 해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기생충의 특정 부위가 꽃가루나 아니면 견과류에도 그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기생충이 아닌데도 우리 백혈구 입장에서는 뭐야 기생충이랑 같은 부위가 있네. 네. 이거 기생충인가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은 우리가 적당히 얘가 반응하는 법을 배워서 네. 알레르기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많이 접하라는 거잖아요. 그 그죠? 어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 1973년에 마오케 섬에서 그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 주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70년대에는 알레르기 유병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기생충 박멸 작업이 없었어요. 근데 기생충을 쫙 박멸해서 한 20년 뒤에 검사를 했더니 알레르기 감염 유병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생충이나 병원균이나 적당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접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만 네. 적당히 더럽게 살아야 네,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접하면서 백혈구들이 이 중용을 한다. 아유 더럽게 대표 주자 카메라 딱 잡혀 있죠. 나요? 네. 고맙습니다. 더럽.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더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엑소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